오늘은 우리 모발이 언제 어떤 경우에 가늘어지고 약해지는지, 또 이렇게 가늘어진 모발들을 어떻게 하면 더 굵고 힘있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병원을 찾아오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잘 모르시는 내용이라서 오늘 내용도 자세하게 잘 챙겨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탈모라고 하면 모발이 빠지는 거에만 집중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머리가 빠지는 것보다는 가늘어지는 게 훨씬 더 탈모에 치명적이에요. 탈모가 시작되면 모발에 힘이 죽으면서 스타일링도 잘 안 되기 시작하는데, 이게 다 모발이 가늘어지면서 힘이 없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머리가 많이 빠져도 모발에 힘이 살아있으면 탈모처럼 잘 안 보이고요. 반대로 모발이 적게 빠지더라도 모발이 가늘어지고 전체적인 힘이 죽어버리면 바로 탈모처럼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가늘어지면 굵은 머리카락이 가려져 있던 두피가 그때서야 비로소 점점 비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탈모로 약을 먹거나 치료를 받는 분들 중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치료가 효과가 있구나 체감을 하시기 시작하는 것도, 빠졌던 모발이 다시 자라는 것보다는 가늘어졌던 모발이 굵어지면서 모발에 힘이 생길 때 그 효과를 체감하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탈모 치료 관련해서 제일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미 빠졌던 모발들이 다시 자라는 데 걸리는 시간보다 가늘어진 모발을 다시 굵게 만들고 힘있게 만드는 게 훨씬 더 짧고 빠르기 때문에 더 굵게 만드는 데 집중을 하시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모발에 힘이 생기면 내 탈모가 나아지고 있구나,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요. 탈모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확연히 줄어들면서 두피랑 모발에도 선순환이 계속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발 때문에 고민이 있는 분들이라면 무엇보다 모발을 굵게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모발이 가늘어지는 이유 첫 번째는 두피 염증, 두피 건조로 인한 연모화입니다. 지루성 두피염이 있거나 모낭염이 있거나, 또는 두피가 건조하거나 다른 두피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모발이 훨씬 더 가늘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모낭 주변 환경에 염증이 있으면 모낭 자체도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약해지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늘 두피 관리에도 신경을 써줘야 돼요. 내 두피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잘 악화되고 안 좋아지는지, 또 어떻게 하면 내 두피염을 치료하고 예방하면서 모발을 좋게 만들 수 있는지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참고로 몇 가지 팁을 드리면, 매운 음식을 먹으면 위장 건강에도 안 좋고요. 두피 온도도 올리면서 두피를 건조하게 만들고 두피 염증도 악화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술도 그렇고요. 그리고 세정력이 너무 강한 샴푸를 사용하시는 분들, 나는 지루성 두피염이기 때문에 머리에 기름이 많으니까 지성 샴푸를 사용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갖고 관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세정력이 너무 강한 샴푸를 사용하시면 너무 많은 기름이 한꺼번에 사라지면서 건조한 두피를 유발하게 돼요. 그래서 두피가 건조해지면 염증이 악화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두피 가려움도 흔히 유발되기 때문에 너무 강한 세정력만 고집하실 필요 없이 딱 본인한테 맞는 세정력, 그리고 맞는 사용 빈도로 머리를 감으시면 되는 거예요. 또 겨울 히터도 마찬가지로 두피를 건조하게 만들기 때문에 안 좋고요. 계속 손대고 만지고 너무도 당연하게 두피 염증에 안 좋겠죠. 그래서 진료실에서 만나는 환자분들께도 저는 늘 항상 술 드시지 마세요, 손대지 마세요, 매운 음식 자주 먹지 마세요, 세정력 너무 강한 샴푸 쓰지 마세요, 대표적으로 꼭 지켜야 되는 이런 사항들, 기본적인 교육들을 다 해드리는데, 그 외에 아주 세세한 것들, 우리 생활 전반에서 꼭 관리해야 되는 이런 생활 습관들, 제가 22년 동안 두피염 환자로 지내면서 또 의사로서 환자분들을 진료하고 교육시키면서 늘 강조하는 것들을 제가 이 채널 영상에 다 자세하게 이야기해 놓고 있으니까 필요한 것들 골라서 잘 챙겨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모발이 가늘어지는 이유 두 번째는 탈모 유전력에 의한 연모화입니다. M자나 정수리 탈모,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가르마 탈모, 이런 안드로겐성 탈모가 이미 시작되신 분들은 머리가 빠지는 것도 문제지만 머리가 가늘어지고 힘이 없어지는 게 너무 극명하게 나타나요. 그 원인은 바로 우리 모낭이랑 피지샘이 이 DHT라는 이 탈모 원인 물질에 민감해졌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두피도 점점 더 민감하고 예민해지고 피지 분비도 더 많아지면서 염증도 잘 생기고 악순환을 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 호르몬을 증가시키는 이런 생활 습관들을 잘 알고 잘 파악해서 피해 주시는 게 좋고, 더 중요한 건 이 궁극적인 탈모의 원인 물질인 이 DHT를 줄이는 치료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프로페시아나 아보다트 같은 이런 탈모약을 꼭 복용하셔야 되고, 여성분들 탈모약 복용은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에크라넬이나 미녹시딜, 그 중에서도 더 근거가 탄탄하고 효과가 좋은 미녹시딜을 열심히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녹시딜을 정확하게 잘 사용하는 영상도 제가 만들어 둔 게 있으니까 꼭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어쨌든 생활적인 측면에서 너무 과한 웨이트 운동, 너무 잦은 자기 위로나 성생활도 남성 호르몬을 증가시키는 악화 요인이니까 너무 과하지 않게
적절하게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 음식 같은 경우는 검은 콩, 검은 깨 같은 블랙 선식들, 콩류에는 여성 호르몬을 닮은 물질이 있어서 도움이 되고, 달걀이나 석류도 여성 호르몬에 도움을 주는 걸로 잘 알려져 있으니까 보조적으로 한 번씩 챙겨 드시면 좋아요. 자, 모발이 가늘어지는 이유 세 번째는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에 의한 연모화입니다. 너무도 당연하게 들릴 수 있지만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런 장기적인 스트레스는 두피, 피부로 가는 스트레스 물질을 증가시키고요. 또 모낭으로 가는 피부와 같은 말초로 가는 혈류를 확연하게 떨어뜨린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두피, 모낭의 전반적인 면역력도 잘 떨어지게 되고 두피염도 더 잘 생기게 되고요. 모발이 더 가늘어지고 자라는 속도도 느려지면서 빠지는 양도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낭세포를 비롯한 두피 전반적인 세포들이 영양소, 산소를 혈류로부터 잘 공급받지 못하게 되니까 탈모도 더 심해지고 새치도 더 잘 생기고 이런 안 좋은 것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모발이 가늘어지는 이유 네 번째는 다이어트에 의한 연모화와 탈모입니다. 다이어트는 여성분들의 대표적인 탈모 원인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특히 굶으면서 다이어트하는 분들, 평소에 먹던 칼로리에 비해서 칼로리 섭취량을 너무 많이 줄인 분들에서 탈모가 잘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매일 2000칼로리를 섭취하던 사람이 다이어트를 위해서 1000칼로리로 이걸 줄여버리면 늘 들어오던 에너지가 안 들어오니까 우리 몸은 그걸 위기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생명과 관련이 없는 피부와 두피 같은 이런 말초 조직으로 가는 에너지 공급을 확 줄여버려요. 그렇게 또 두피 면역력이 안 좋아지고 모낭이 위축되고 가늘어지고 잘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트는 꼭 조심해서 건강한 계획하에 하셔야 된다. 자, 다섯 번째로 또 한 가지 비슷한 맥락으로는 위장질환에 의한 연모화와 탈모도 있어요. 위장질환이 자주 있는 분들, 위장이 안 좋은 분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섭취한 영양소를 위장에서 흡수하는 능력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보통 피부도 약하고 트러블도 잘 생기고요. 탈모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식도염이나 위염이나 이런 위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내가 어떨 때 이런 질환들이 악화되는지 잘 관리하시고 치료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크게 이런 세 가지 요인들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영양 공급이 중요하고요. 혈행을 개선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혈행을 개선시켜주는 미녹시딜은 꼭 사용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런 저출력 레이저 기기 사용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모낭 면역이나 활성에 도움을 주는 비오틴, 맥주효모, 판토텐산 같은 비타민 B군들, 비타민 D, 아연 역시 중요하고, 모발의 성분이 되는 케라틴이나 시스테인, 마지막으로 혈행 개선에 도움을 주는 오메가3까지 챙겨 먹으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여성분들은 철분도 잘 챙기셔야 되고요. 미녹시딜 영상에 더불어서 영양소 관련 영상들도 많이 올려놨으니까 하나하나 자세히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에 의한 뇌피셜인데, 저는 항상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를 하면서 머리를 감아요. 뒷목에 따뜻한 물을 맞으면서 명상을 하는 습관이 있는데 두피로 가는 혈류도 더 좋아지는 것 같고 몸도 전체적으로 이완되고, 제가 이런 루틴을 지키는 날이면 이상하게 그날은 머리 힘도 더 붙고 스타일링도 더 잘 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냥 제 느낌일 수도 있지만 참고하셔서 해보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래서 세상 사는데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 수는 없으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자기 자신만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들을 최소한 한 가지는 가지고 이런 루틴을 만드시는 게 중요하다는 것도 강조드리고 싶어요. 자, 여섯 번째 원인은 바로 술과 담배입니다. 잘 알지만 실천이 어려운 그런 영역인데, 술은 기본적으로 피부랑 두피의 온도를 올리고요. 과음을 좀 하시는 분들은 늘 두피나 피부가 건조해지고 안 좋아요. 염증도 항상 악화돼 있고요. 그래서 술은 우리 두피염, 피부염에 좋을 게 하나도 없고 백해 무익하다. 담배도 마찬가지로 유해 물질이 많을 뿐 아니라 니코틴 성분이 말초 혈관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두피 모발 건강에는 담배도 쥐약이에요. 자, 마지막 일곱 번째로는 약물 부작용에 의한 연모화와 탈모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활에서 접하는 약물들도 모발을 가늘어지게 만들고 빠지게 만들 수 있어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쯤 두피염이랑 두피 뾰루제가 계속 반복이 돼서 여드름 약으로 유명한 로아큐탄이라는 약을 3년 정도 복용했었어요. 그리고 25살에도 복용했던 적이 있고요. 하루에 한 알씩 복용했었는데, 복용할 때마다 두피가 심하게 건조해졌고 머리는 실처럼 가늘어지면서 빠지는 모발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 로아큐탄이라는 약이 어떤 약이냐면 이소티논이라는 성분의 약으로 우리 몸에서 희지 분비가 되는 거를 줄여주는 약이에요. 그래서 부작용을 자세히 보면 일시적 또는 영구적 탈모를 유발할 수도 있고, 우리 몸의 점막이라는 점막은 모두 건조하게 만든다는 특징이 있는데, 제가 경험해 본 바 모발로 가는 이런 못의 혈관도, 혈류 자체도 줄여버리는 것 같아요.
물론 제 뇌피셜이지만. 그래서 저는 이 약을 먹으면서 머리도 머리였지만 이 골반 위로는 생선 비늘처럼 각질이 엄청 심하게 일어나서 모공각화증까지 생기면서 굉장히 심한 부작용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소티논에 더불어서 항생제, 항간질제, 항우울제 같은 약을 장기 복용하시는 분들, 이런 경우에는 탈모도 유발될 수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남성분들이 가장 흔히 복용하는 프로페시아나 아보가트 같은 탈모약들도 잘 맞는 사람들은 머리가 굵어지고 빠지는 게 줄어들고 효과가 굉장히 좋지만, 이 약들이 나랑 잘 안 맞을 때는 오히려 모발이 가늘어지고 탈모가 악화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도 있다는 걸 잘 염두에 두고 복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약을 먹더라도 이 약이랑 내 몸이랑 궁합도 되게 중요하고 어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지도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특히 복용 초반에는 주치의를 정기적으로 보면서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철저하게 잘 하시는 거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모발이 빠지는 것보다 탈모에 더 치명적인 모발이 가늘어지는 원인들, 그리고 이런 원인들, 이런 요인들을 어떻게 하면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지, 모발의 개수를 회복하는 것보다 굵기를 회복하는 게 왜 훨씬 더 중요한지 자세하게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뭔가 총론의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더 자세하고 심화적인 내용들을 제 채널 영상에 자세하게 하나하나 다 올려놨으니까 필요한 분들은 꼭 보시고 행동으로 옮기셔서 개선이 되셨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